나는 지금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그들은 내가 특별한 음식을 먹었거나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냉수 마찰을 했거나 어떤 신비로운 비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나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해로운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100년을 살면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았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동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허약해 보였던 이들이 오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특히 90을 넘기고 나서야 나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밤이 아니라 아침에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새벽은 성실함의 상징이었고 부지런한 사람의 훈장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 전쟁을 겪고 가난을 딛고 일어선 세대에게 새벽은 생존의 시간이었습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책을 읽고 찬물로 세수를 하고 아무도 깨어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믿음의 일부가 틀렸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젊을 때 옳았던 것이 늙어서도 옳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30살의 심장과 70살의 심장은 같은 시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40살의 혈관과 80살의 혈관은 같은 충격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새벽 습관을 아무 의심 없이 계속합니다. 마치 어린 시절 맞던 신발을 노년에도 억지로 신으려는 것처럼 오늘 내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건강 강의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좋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노년의 뇌와 심장과 정신을 갉아먹고 있는 6가지 새벽의 함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것을 조용한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소리도 없고 통증도 없으며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끼던 동료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던 분이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성실한 삶의 표본 같은 분이었지요. 그분은 76의 나이에 어느 새벽 알람이 울리는 순간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부정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심장은 수십 년간 매일 아침 그 갑작스러운 소음에 놀라며 아주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는 것을 위험은 언제나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곳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속에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새벽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조용하고 더 안전하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새벽으로, 새벽은 서두름의 시간이 아닙니다. 새벽은 정성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무엇이 여러분을 깨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알람 소리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날카로운 벨 소리 혹은
오래된 탁상시계의 요란한 울림,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는 것이 부지런함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고 나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알람 소리는 노년의 심장에게 매일 아침 작은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완전한 휴식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심박수는 낮아지고 혈압은 떨어지며 신경계는 고요한 수면 속에 잠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내일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가장 신성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요함의 한가운데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소음이 침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순식간에 경계 태세로 전환됩니다. 아드레날린이 혈류로 쏟아지고 혈압은 급격히 치솟으며 심박수는 불규칙하게 요동칩니다. 젊은 사람에게 이것은 잠깐의 불쾌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60이 넘고 70이 넘은 심장에게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심장은 이미 수십 년간 일해온 기관입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었고 심장 근육은 젊었을 때만큼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매일 아침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는다면 그 충격은 쌓이고 쌓여 결국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수면 관성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인체의 자율신경계가 가장 취약한 이 시간대의 급격한 각성은 부정맥과 심근경색의 위험을 현저히 높입니다. 실제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발생률이 아침 시간대에 집중된다는 것은 이미 수십 년간의 연구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나는 50년 전 함께 철학을 논하던 친구 한 명을 떠올립니다. 그는 평생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매일 5시 정각, 요란한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게으름은 죄악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었지요. 나는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73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새벽 알람이 울리는 순간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오래도록 그의 탁상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기계가 수십 년간 그의 심장에 매일 아침 충격을 주어왔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몸이 스스로 깨어나도록 허락하십시오. 빛이 먼저 들어오게 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커튼을 조금 열어두거나 일출 시간에 맞춰 서서히 밝아지는 조명 알람을 사용하십시오. 꼭 소리가 필요하다면 새소리나 잔잔한 물소리처럼 자연에서 온 부드러운 소리를 선택하십시오. 심장이 스스로 깨어날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을 함께한 자신의 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나는 90이 넘으면서부터 알람을 끊었습니다. 그 대신 동쪽 창문의 커튼을 조금 열어두고 잡니다. 매일 아침 햇살이 먼저 방 안으로 들어오고 그 빛이 내 눈꺼풀을 살며시 두드립니다. 그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면 심장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고요한 깨어남 속에서 나는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히 느낍니다.
소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고요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10년 후, 20년 후 그 차이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심장에게 다정하게 굴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오래되고 가장 충실한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선배 교수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찬물로 샤워를 하고 이부자리를 정리한 뒤 곧장 책상 앞에 앉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단정하고 강인해 보이던지 나는 그것을 이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여기며 따라 하려 했습니다. 30살의 나에게 그것은 가능한 일이었고 실제로 상쾌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배는 68에 욕실 바닥에서 쓰러졌습니다. 새벽 샤워를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젊음에게 미덕인 것이 노년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2가지 새벽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함께요. 하나는 잠자리에서 너무 빨리 일어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벽에 뜨거운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겉으로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부지런하고 청결한 습관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노년의 혈관에게 이 2가지는 조용한 시한폭탄입니다. 먼저 잠자리에서 빨리 일어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몸이 수평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심장은 뇌까지 혈액을 힘겹게 올려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몸을 이렇게 세우면 혈액이 순식간에 아래로 쏠립니다. 심장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급격히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젊고 탄력 있는 혈관은 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든 혈관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어지러움이 오고 그 어지러움이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지러움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의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수술과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급격히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관련 사고는 새벽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상의 상당수는 침대에서 일어서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해결책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눈을 뜬 후 곧장 일어서지 마십시오. 먼저 누운 채로 발목을 천천히 돌리십시오.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십시오. 그렇게 1분, 아니 2분만 시간을 들이면 혈액이 서서히 온몸으로 다시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또 잠시 기다리십시오. 몸이 중력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무언가를 짚으며 일어서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뼈를 지키고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번째, 새벽 목욕과 뜨거운 샤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목욕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피로를 풀고 하루를 준비하는 오래된 문화적 습관입니다. 나 역시 그 따뜻함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새벽, 특히 아침 식사 전에 뜨거운 목욕은 노년의 심장에게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뜨거운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혈관은 급격히 팽창합니다. 온몸의 혈관이 한꺼번에 넓어지면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강하고 빠르게 뛰어야 합니다. 여기에 공복 상태까지 더해진다면 혈당도 낮고 혈압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심장은 극도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것이 새벽 목욕 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하는 의학적 메커니즘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평생 새벽 5시에 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75까지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나 76세 어느 새벽 욕실에서 쓰러지신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그 이후로는 혼자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나는 병문안을 갔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교수님, 제가 너무 건강한 척을 했나 봐요. 목욕은 반드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오전 9시 이후에 하십시오.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욕조에 들어갈 때는 먼저 발부터 담가 몸이 온도에 적응하도록 하십시오.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반드시 깔아두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욕실 문을 완전히 잠그지 마십시오. 이것은 노쇠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몸을 씻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침을 먹고 몸이 완전히 깨어난 뒤에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그것이 105살까지 살아남은 나의 방식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 기울임이 때로는 생명을 지킵니다. 나는 50년 넘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철학을 가르쳤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가 진정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철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가,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전체 삶을 만든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1년이 지나서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2가지 함정은 몸만이 아니라 정신을 갉아먹는 것들입니다. 하나는 공복에 약을 드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침에 어두운 방 안에 그냥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간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보면서 이 2가지 습관이 노년의 삶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둡게 만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먼저 공복에 약을 드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약을 달고 삽니다. 혈압약, 당뇨약, 골다공증약, 콜레스테롤약, 병원에서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규칙적인 복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채로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드십니다.
그것이 가장 규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복 상태의 위장은 매우 민감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위장에 여러 종류의 약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위 점막은 직접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위염이 생기고 소화 장애가 오며 심한 경우 위궤양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혈압약을 공복에 복용하면 일시적인 혈압 강화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 어지러움과 부역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어지러움은 앞서 말씀드린 기립성 저혈압과 겹치면서 새벽 낙상의 위험을 2배, 3배로 높입니다. 내가 알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고 은퇴 후에도 스스로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5가지 약을 한꺼번에 삼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그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70대 중반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소화 장애와 극심한 어지러움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전전했지만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침에 밥은 먹고 약을 먹는가? 그는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밥을 먹는데요. 나는 그에게 순서를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약을 복용하라고. 2달 뒤 그가 다시 나를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꼭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혹은 죽 한 숟가락 혹은 바나나 반 개, 위장이 오늘도 시작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 약을 드십시오. 이 작은 순서의 변화가 여러분의 위장을 지키고 어지러움을 줄이고 하루의 시작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2번째 함정, 어두운 방 안의 새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아침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눈은 떠졌는데 몸이 무겁습니다.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그냥 어두운 방 안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것이 몸을 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혹은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해서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 마음을 압니다. 나도 그런 아침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난 뒤에 몇 년간 나는 매일 아침 어두운 방 안에서 눈만 뜬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의 어둠도 함께 깊어진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빛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은 뇌의 식교차 상액이라는 부위를 자극해 세로토닌을 분비시킵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의욕을 만들어내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방 안에 계속 누워 있으면 이 신호가 뇌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뇌는 여전히 밤이라고 착각하고 멜라토닌을 계속 분비하며 잠속에 머물려 합니다. 그 상태가 반복되면
무기력감이 깊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감각이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이것이 노년 우울증의 가장 흔한 시작입니다. 나는 내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딱히 아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분들 대부분이 아침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치고 빛을 막고 그 어둠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결책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튼을 여십시오.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 빛이 눈에 닿는 순간 뇌는 신호를 받습니다. 오늘이 시작되었다고, 살아있다고, 그리고 그 신호는 서서히 몸 전체로 퍼져나가 세로토닌을 만들고 의욕을 만들고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날씨가 흐린 날에도 커튼을 여십시오. 흐린 날의 빛도 어두운 방 안의 인공 조명보다 수십 배 밝습니다. 가능하다면 창가에 잠시 서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90이 넘으면서 이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해왔습니다. 눈을 뜨면 커튼을 열고 창가에 서서 하늘의 색깔을 확인합니다. 오늘의 구름이 어떤 모양인지,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 그 5분이 나에게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105살의 나에게도 여전히 매일 아침 빛은 단순히 어둠의 반대가 아닙니다. 빛은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매일 아침 스스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나는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을 때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마다 왜 그렇게 날이 서 있어요? 그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화를 낸 것도 아니었고 큰 소리를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날의 일정을 이야기하고 신문을 펼치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논하고 때로는 전날 미처 끝내지 못한 대화를 이어가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나는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뇌과학이 발전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늙어가면서 나는 비로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새벽의 뇌는 아직 완전히 깨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몸은 깨어나지만 뇌는 그보다 훨씬 천천히 깨어납니다. 특히 전두엽,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는 완전히 활성화되는데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뇌는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새벽에 나누는 대화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느껴지고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이 상처를 남긴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노년의 뇌는 젊은 뇌에 비해 각성에 이르는 시간이 더 길고 감정의 기복을 조절하는 능력도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러니 노년의 부부 혹은 함께 사는 가족 사이에서 새벽에 나누는 대화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 악의 없이 던진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비수처럼 꽂힐 수 있고 사소한 질문 하나가 해결되지 않는 오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하루 종일 마음속에 남아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나는 50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이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부부가 가장 크게 다쳤던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놀랍게도 대부분이 아침이었습니다. 밤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침, 둘 다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저 뇌가 준비되지 않은 시간에 너무 많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다정한 노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매일 아침 작은 다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아내에게 오늘 뭘 먹을 것인지, 누구에게 전화할 것인지, 어디에 갈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이 간섭처럼 느껴졌고 남편은 아내의 무뚝뚝한 반응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충돌이 매일 아침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남편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마다 그 사람이 무서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벽마다 반복된 작은 상처들이 쌓여 만들어진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침묵입니다. 새벽의 침묵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새벽의 침묵은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눈을 뜨고 나서 적어도 30분, 가능하다면 1시간은 말을 아끼십시오. 그 시간을 자신과 만나는 시간으로 쓰십시오.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가 어떤 날이었으면 좋겠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충분히 깨어난 뒤에 그때 비로소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과 아침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침묵 속에서 각자 자신을 추스른 두 사람이 나누는 오전 10시의 대화는 반쯤 잠든 상태에서 나누는 새벽 6시의 대화보다 10배는 더 따뜻하고 10배는 더 깊습니다. 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몇 년간 우리는 아침마다 이 침묵을 함께 지켰습니다. 둘 다 말없이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우리가 나눈 대화 중 가장 깊은 대화였다고 나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50년을 함께한 두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가장 깊은 언어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더 많은 말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더 적은 말로, 더 많은 침묵으로 깊어집니다. 새벽에 30분 침묵, 그것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삶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홀로 사시는 분들께도 이 침묵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새벽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깊은 자기 돌봄입니다. 우리는 평생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침묵이 말할 차례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습니다. 105번째 해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소리는 없었습니다. 알람도 없었고 누군가의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빛만이 조용히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이 빛을 볼 수 있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00년을 넘게 살다 보면 많은 것을 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때로는 기억도 잃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것을 얻기도 합니다. 조급함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두름을 내려놓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새벽을 대하는 방식. 오늘 나는 여러분께 6가지 새벽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알람 소리의 충격, 너무 빠른 기상, 새벽 목욕의 위험, 공복의 약, 어두운 방 안의 무기력, 그리고 깨어나지 않은 뇌로 나누는 새벽의 대화. 이것들은 모두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건강한 습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몸과 마음에게 이것들은 조용한 위험입니다. 소리 없이 쌓이고 눈에 띄지 않게 깎아내리며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어렵고 복잡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라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음식을 드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반복되는 그 짧은 시간을 조금 다르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알람 대신 빛으로 깨어나십시오. 일어서기 전에 잠시 기다리십시오. 아침을 드신 뒤에 약을 복용하십시오. 커튼을 열어 빛을 들이십시오. 목욕은 해가 충분히 뜬 뒤에 하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30분만큼은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이 6가지가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쌓이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새벽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빠르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앞서가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압니다. 새벽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벽은 맞이하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 찾아오듯 첫사랑이 문 앞에 서 있듯 조심스럽고 설레는 마음으로 천천히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새벽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서두르지 않는 새벽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처음으로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던 그날의 새벽, 아이가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 창가에서 바라보던 여명, 아내와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던 수백 번의 이른 아침, 그 모든 순간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요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의 진짜 아름다움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순이든 일흔이든 여든이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아침을 서두름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소음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대신 잠시 누운 채로 숨을 고르십시오. 빛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몸이 스스로 깨어날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오늘도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에 조용히 감사하십시오. 삶은 완벽한 새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삶은 그저 정성스러운 새벽을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이 방식으로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알람 없이, 서두름 없이, 소음 없이 그저 빛과 침묵과 감사함으로 그것이 105해를 살아온 내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유언입니다.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새벽은 삶의 방식입니다. 부디 내일 아침 여러분의 새벽이 고요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이 오래도록 존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105살의 나는 진심으로 빕니다. 삶은 요란한 출발이 아니라 조용한 지속입니다.